구속 취소가 상당히 큰 이제 여파를 몰고 오고 있는데 탄핵 심판 시점을 연기할까 연기시킬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보세요? 저는 아마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결정이 나왔고 토요일에 석방이 되셨고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오늘쯤 해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론 제기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미 결심이 되었고 그리고 선고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쨌든 증거 능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증거에 대한 것들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증거 능력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건, 내란죄 사건에 있어서의 형사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서류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한번 우리가 증거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재가 사실은 그것도 위법하다는 논란이 많은 각종 수사 자료를 다 갖다 증거로 쓰고 그쵸. 있는데 그중에 혹시 공수처가 한 거 있거나 공수처 관련된 수사 기록이 있으면 이거는 반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사실상 그거 과정은 해야 그것도 된다는 있고, 거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앞서 제가 검찰에서도 원래 경찰에 대한 거에서 내란죄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검찰이 가지고 온 자료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1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에 대해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 결심 이후에 나왔던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문제. 저는 예.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언이나 이 주장이 상당히 오염됐을 가능성은 그렇죠. 좀 많은 국민들이 목격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 제기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헌재는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이 지난주쯤 선고 나올 거라고 이야기 예상했었는데. 나왔었는데 지난주 초에 이제 언론들 취재를 해보니까 그 국회 측에서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헌재에다가 신청을 하고 헌재가 그거를 받아들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로 보냈는데 검찰에서는 수사 중인 자료고 그리고 대통령 사건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결심을 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주는 일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리되는 절차들이 있으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결정이 안 나오겠구나라고 다시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건데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변론 제기 신청을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결심 이후에 서류 신청했었던 국회 측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건에서 국회 측은 왜 받아주고 대통령 사건은 왜 안 받아주는 거냐 이런 결정문이 나왔는데 심지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아까 제가 얘기한 전 계속 가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발적 가설입니다만 헌재의 시간과 판단의 고무줄은 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이익에 부합하면 거기에 맞춰주고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안 맞춰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들게 하는 정황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뭐 증거를 조금 더 살펴보자고 했을 때 단숨에 기각해버리거나 그 의견을 안 들어주면 그런 의심이 또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의심을 실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그럼 본인들의 존재 의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본인들의 존재 의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헌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두 쪽 내고 있어요. 절차의 정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두 쪽 난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책무인데 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서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는 결심이 된 이후에 이런 뭐 서류들을 달라고 하는 거 다 받아주면서 대통령 측에서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제기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 안 받아준다. 그거를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던지 간에 국민들께서 그것을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내란죄 재판부잖아요. 예. 1심을 이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할 건데 내란죄가 우리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 빠졌잖아요. 사실상 뺐죠 지금. 예. 빼갖고는 이제 뭐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 이거는 사건의 동일성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네.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 내란죄를 뺐지만 그때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는 국회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비상계엄 여기에 대한 위헌 위법을 논하는데 내란죄가 그대로 녹아 있으니까 요거를 조항을 하나 뺐다는 것이 동일성에 뭘 해치거나 이런 거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1심 내란죄 재판부가 이러한 형태의 결정을 하고 있으면 1심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 헌재법 50 몇 조인가에 있죠. 네, 있죠. 예. 네. 동일한 사실관계로서 형사 사건이 재판 중인 경우에는 형사 그 탄핵 심판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금 손중성 검사가 그걸 그런 가지고서는 적용되고 있죠, 지금. 적용됐던 부분들이 예. 있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란 말이에요. 예. 형사 사건은 이제 1, 2, 3심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잠깐 얘기했었던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재판에 와서 진술을 번복했을 때 이거를 동의하지 않을 때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자기네 나름의 기준으로서 이 형사 기록들을 검찰에서의 기록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형사재판과 여기 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증거에 있어서의 능력 자체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다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쯤에는 한번 이걸 기다려주는 것도 맞지 않는가?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변호인 측에서 당위론적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헌재가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 제기라든지 조금 네. 더 증거들을 살펴보자라고 신청을 했을 때 그럽시다 하고 받아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선고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그렇죠. 2주 많은데 정도 뒤로 예. 보통 선고를 하니까 어느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변론 제기는 받아줄 것 같아요. 받아줄 것 같아요? 네, 변론 제기는 받아줘서 한 번 정도 한 더 번 기일을 정도? 하고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재판 자체를 좀 정지시켜 달라 탄핵심 내란죄 사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좀 미뤄달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추론이면 이번 주 3월 14일 금요일 내지는 3월 13일 목요일 날 탄핵 결정이 나올 거라는 그 현재 예상보다는 좀 네. 뒤로 미뤄질 거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은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기각되겠죠? 그렇죠. 또 4대4 될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그거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기각이라는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4명이라는 이 이탈이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 또 우연히도 그분들의 성향이 이제 좀 친민주당 쪽 성향인 분들이 그런 형태의 결정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51석이냐 200석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봤거든요. 네. 그 국회 측에 적어도 이거 151석으로 할지 200석으로 할지 국회에서 뭐 다수결이든 뭐든 의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우원식 의장이 그냥 갑자기 올라왔고는 151석입니다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막 달려가고 막 앞에서 농성하고 근데 그 농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뒤로 하고 이재명 대표는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걸어오는 그 사진 그 사진이 도화 각신문 일면을 크게 장식했고 굉장했죠. 사실은 그때 탄핵 계엄 이후에 올라가던 민주당 지지율이 꺾인 포인트가 딱, 맞아요. 예, 거기가 딱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모멘텀이었다고 건 보는 의견들이 많아요. 굉장히 무리한 지점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무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문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변론 재개를 한 번 정도 더 하고 그리고서 그 이후에 결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구속 취소된 상황이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심판 여부에도 영향을 좀 끼칠까요? 그 영향은 없을까요? 어쨌든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을 결정하는 거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것을 예. 일단은 보고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헌 위법하다라는 결정이 나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직으로 복귀를 했던 예, 거거든요. 그 부분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결국 헌재 자체의 몫이기 때문에 꼭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구속 취소가
이 탄핵을 인용하냐 기각하냐 그 본질적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연결됐다고 법리적인 부분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네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대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성에 대한 문제는 형사 사건의 내란죄는 뭐 중대하든 아니든 그냥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그냥 유죄가 나오는 건데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중대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아까 저희가 뭐 이 조선일보 그 제목도 준비한 게 있어서 네. 예, 적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석방을 소신껏 결정했고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 준비한 게 있어. 그걸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심 검찰총장의 입장은 그런 거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아마 소추를 할 것 같고, 네. 예, 정치 검찰의 프레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면 심우전 총장도 또 직무가 정지돼서 아, 차장이 그렇죠. 또 대행을 해야 하는 막 그런 상황이 네. 되겠네요. 여기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들이 다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